네, 9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시선을 가져가야 할까요? 투자 알고리즘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3분기 호실적 주 미리 보기. 저희가 오늘은 그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실적주를 보면 좋을 텐데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이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섹터가 방산입니다. 조선 방산. 일단 방산 같은 경우 오늘 일단 주가가 셉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같고 이게 그 미국 국방부에서 미사일 증산하라 이 소식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사실 방산주는 호실적도 예상되긴 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적이 나올 것이냐 이게 포인트 같거든요. 결국 방산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수주받은 물량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고가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방산과 조선주들은 이제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 이 정도 예상은 나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폴란드에서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가 이번에 물량들이 얼마만큼 매출로 인식될지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프라이즈는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지는 이제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는 그동안 이제 수주와 관련된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폴란드에 이제 9조짜리 수주를 맺고 나서부터 그 기간 자체가 이제 수주가 살짝 비어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소량에 대한 물량들이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쪽이 중동 계약이 좀 크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좀 나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미국 쪽과 관련된 수주 기대가 아직까지는 LIG 넥스원이 예전에 컬테스트 여부만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수출이 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쪽에 대한 매출도 좀 수주가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은 또 한번 이제 그런 흐름은 기대는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방산이 그때 실적 발표하고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아마 시장의 기대감은 이라크 언제 나오냐 이런 예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올해 아마 4월이나 3월 달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만큼 국가 간의 그런 협상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되고 아마 방산 쪽을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마 이런 내성이 조금 충분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라크와 관련된 계약이 꺾이진 않는 거니까 추후에 오히려 더 확산되게 될 것이고 물량을 얼마만큼 많이 가져가냐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봤을 때는 결국 방산주들은 좀 시간의 싸움이지 아직까지는 그 흐름 자체는 좀 끊기지 않다. 오히려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종전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크게 좀 시야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석 연휴 보고 실적 지나고 나야 좀 알 수 있겠네요. 실적 지나고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라크와 관련된 협상 이슈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 아직 조금 더 체킹이 필요하다. 이라크 이슈 확인해야 되고. 조선은요. 오늘 조선 전반적으로 좀 동반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특징이 그동안은 기자재 단이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대형 조선사가 움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분기 때는 대다수 대형 3사들이 어느 정도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죠. 1분기 때는 이제 워낙 이제 인도량이 빠르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조비수에 따라서 그 인도량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저성과 물량들이 1, 2분기 때 대량으로 이제 크게 해소가 됐고 이게 3분기에 접목을 할지 4분기에 접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3사들이 이제 파업이 있었죠. 파업하게 되면서 그 일회성 비용이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금액에 따라서 500억에서 한 몇천억 정도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시장에서는 이거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후에 28년도 이후에 수주 물량들이 얼마만큼 쌓이느냐. 최근에 하나오션이 1조 9천억 정도의 7척 정도의 대형 컨테이너선의 계약을 좀 맺어 왔던 만큼 이제 그 이후에 고성가 물량들이 이제 얼마만큼 쌓이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3분기는
아마 저비스 관련해서도 이제 2분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컨센보다 부합하거나 컨센에서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합하거나 상회할 수준으로 예상하신다. 주가는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형 3사들이 일단은 계속 이제 고가에 계속 근접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잘 봐야 될 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로 올라갈수록 거의 두 자릿수로 넘어가고 있죠. 거의 10%, 12%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해오던 상향식품처럼 상향식품이 5% 영업이익률로 가다가 22%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런 조선산업도 22%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3분기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2, 3년 전에 카타르 에너지발 받았던 에너지선 물량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인도 시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게 고성가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원가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실적에 대한 기반한 주가는 오히려 대형 3사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이제 PR 자체가 굉장히 높고 이거는 미국발 관련된 뭐 LNG나 MRO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테마로 좀 굉장히 고평가돼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자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 엔진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대형 3사의 영업이익률 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게 좀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 우리가 삼양식품이라는 그 어떤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까봐야 아는 거네요. 조선도. 네. 그리고 기자재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이슈로 많이 올라온 기자재들 말고 이제 조선사들 실적이 잘 나오면 왠지 엔진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한화 엔진 탑픽이라고 하시네요. HD 현대 마린 엔진도 오늘 5% 급등 나오거든요. 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마린 엔진이나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우리가 하나 엔진의 대표적인 고객사가 하나오션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기 중국 조선사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주가 작년도에 한 6천억 정도 넘게 중국 조선사에서 이제 DF 엔진을 이제 수주를 좀 받아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이제 건조 기간이 걸린다고 하게 되면은 엔진은 훨씬 더 짧죠. 짧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27년, 28년도까지는 이제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좀 계속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좀 상황이다 보게 되면 물론 여기다가 하나 엔진은 추후에 이제 미국 쪽으로 더 물량들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생각보다 꽤 좀 유해해지신 것 같아요. 몇 달,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지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좀 쉬었고요. 대형 조선사가. 네. 그러면 전력 설비 쪽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가 너무 강하거든요. 이게 조용하게 계속 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전력 설비를 지금 AI 때문에라도 계속 봐야 되는 섹터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적이 잘 나온다고 이 고점을 또 뚫어낼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는 좀 생기기는 합니다. 처음 효성중공업이 130만 원 리포트가 나왔을 때 여기서 더 올릴까 얘기했는데 네. 그게 180만 원까지 얘기가 또 나왔죠. 그만큼 지금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일렉트릭도 우리가 미국과 관련된 관세를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2분기 기준으로 200억 정도 관세 비용을 쌓았었고 효성중공업은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이 더 확대돼 가는 시점이고 더구나 이제 유럽 쪽도 이제 할 때 굉장히 커가는 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이런 실적을 이제 압박을 누를 만큼의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작년에 연말에 이제 엘리바바나 저기 이제 울산 쪽에 공장을 하나둘씩 이제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됐고 그 증설 효과에 따른 매출 효과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와 관련된 성장이 뭐 정체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고점에 대한 신호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오픈 AI든 엔비디아든 유럽 쪽으로 계속 이런 데이터 센터 계약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고 국내에도 최근 SK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이슈가 나왔던 만큼 일단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쇼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8년까지 이제
수요 잔고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30년, 31년까지에 대한 물량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 공급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 기주도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여전히 쇼티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군요. 그러면 계속 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고점이 아닐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3분기 실적 어떻겠습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2분기 때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3분기도 뭐 어느 정도 예상치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제 지금 원전주들이 지금 당장의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2년 뒤, 3년 뒤에 대한 이제 향후의 밸류 체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연간 수주 물량이 3주에서 4조 정도 이제 사이일 겁니다. BHI가 대략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사이에 지금 수주 잔고가 좀 쌓이고 있고 그만큼 이것도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추후에 매출은 뭐 4년 뒤나 5년 뒤에 반영이 하나둘씩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또 SMR에 따라 다르고 네. 대형 원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런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혹시나 3분기 실적이 뭐 미스가 났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면은 오히려 이거는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그 입찰 관련된 이슈들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의 상승 효과만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대에 나오게 되면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7만 원 이상 뚫으면 그때부터 이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좀 펀더멘탈적으로는 향후에 좀 웨스팅하우스와의 관련된 재비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는 원전은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방 원전 저희 다뤄봤는데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그 추석 끝나고 이 조방 원전 네 섹터 중에 딱 한 종목만 사야 된다. 그럼 어떤 거 사시겠어요? 일단은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HD 현대중공업 좀 사지 않을까. 일단 조선이 그나마 이 세 개 섹터들 중에서 좀 실적으로 가장 눈여겨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현대중공업이나 조선 섹터에 대한 그런 목표가가 좀 네.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횡보 중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저희 돌발 질문에 또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다시 찾아온 메모리의 봄. 신한투자증권에서 메모리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무려 50만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여쭤보자면 어떤 생산 캐파 자체는 또 삼성전자가 다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 HBM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뭔가 디램 낸드 이런 파운드리 이런 이슈나 모멘텀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강해 보입니다. 증권가 리포트도 11만 원까지 나왔잖아요. 네. 연휴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잠정 실적 발표일이 10월 추석 끝나고 다음 주죠. 한 10월 14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항상 화요일에 발표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10조는 일단 넘길 것 같아요. 우리 2분기 때 4조 초반대 영업이익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MOM 기준으로도 거의 대략 QOQ 기준으로도 한 150% 이제 성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단 파운드리가 2조 5천억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조 초반대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대략 한 1조 5천억이 영업이익을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6조죠. 나머지는 이제 레거시 쪽인데 레거시가 이제 2분기 때 어느 정도 좀 재고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으로 쌓이다 보니까 그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게 아마 여러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3분기 때는 그 재고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커뮤니티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면서 그만큼 실적에 대한 반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좀 10조 이상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 그러면 3분기 끝나고 세롤이냐? 아니죠. 이게 9월 이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보수적이었던 모건 스탠리도 2027년까지는 이런 업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계속 빠질 때도 계속 담아왔던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4분기에 좀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보통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날엔 주가가 좀 주춤하는데 그렇게 하루짜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4분기까지 조금 길게 숲을 보자.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SK 하이닉스는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외국인이 조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치고 올라왔었고 이번 2분기도 한 13조, 12조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분기 때 한 9조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키오크 기준으로는 성장률은 삼성전자가 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이제 HBM4 시장에서 얼마만큼 선점률이 올라갈 것인가. 예전에 번스타인에서도 내년에 HBM 그 추정치 점유율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만 줄어들고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둘이 합쳐서 한 60% 70%를 점유율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30%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는 이제 추정치가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붙어봐야 아는 상황이고 만약에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오늘 뭐 50만 원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네. 삼성전자다. 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소부장 안에서 한미 반도체 흐름 보자면 사실 소부장이 최근에 탄력 있게 올라온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네. 한미 반도체 좀 많이 소외받았거든요. 자, 지금 이 자리 장기 이평선을 뚫느냐 마느냐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한미 반도체 오랜만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한미 반도체는 이것도 이제 하이닉스 비슷하게 이제 HBM4에서 이제 기존에 가져왔던 아마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못 올라왔던 게 작년에 이제 19만 원이 가고 이제 주가가 8만, 7만에서 행보했던 이유가 각동신 회장이 계속 이제 2026년 기준으로 매출을 한 2조대를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하나비전이 들어오게 됐고 일본의 이제 신카와도 이제 마이크론 쪽에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이제 주축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SK하이닉스는 지난 아마 5월인가 6월쯤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400억씩 아마 물량을 양분을 했죠. 양분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게 현실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하지만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90% 비중이 일단 한미 반도체이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고 최근에도 좀 언론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HBM4와 관련된 T10 원더 이제 4 장비가 최근에 특히 2분기 물량이 대다수가 해외 매출이 거의 90%로 얘기를 해왔던 만큼 일단 마이크론 쪽의 물량은 일본의 신카와 대비해서 많이 물량 좀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HBM4 장비는 그만큼 가격도 높은 상황에서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한미 반도체의 그동안 관련된 실적에 대한 미스, 좀 미스라기보다는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흐름에서 그게 깨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조금 의심이 좀 커졌다라 좀 볼 수가 있는데 숫자만 나오게 되면 한미 반도체도 충분히 10만 원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후에 역시나 한미 반도체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인 영향을 받아갔으면 좋겠네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일단 그 9월 수출의 그 지표를 보면 MOM 대비해서도 그렇고 YOY로도 증가했거든요. 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지금 계속 쉬잖아요. 3분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그렇죠. 이제 워낙 이것도 2분기 때 좀 실망감을 워낙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뭐 시진핑 주석이 뭐 한국에 오네, 뭐 왕이 장관이 뭐 한국에 온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수급이 그렇게 탄탄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것도 3분기 숫자가 제대로 찍혀봐야 좀 알 것 같고 물론 그래도 일단은 APR이 워낙 대장주로서 움직여 왔었고 오늘도 뭐 31만짜리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은 좀 생각보다 종목별 차별화가 좀 셀 것 같아요. 1, 2분기까지는 일단 뭐 화장품이 주도 섹터로서 움직였다면은 그래도 3분기는 그래 갈 회사들이 가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보는 게 VT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동안 일본 중심의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해왔던 회사들 그리고 북미 쪽에 조금 메리트가 있었던 회사들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이제 일본과 좀 다변화된 채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확실히 실적이 빠르게 올라가고 간 것 같아요. 그게 적중을 했고 그게 APR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 우리가 숫자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20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왜 주가가 빠질까? 이미 그 정도까지 실적이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왔었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눈높이가 더 올라갈 건가? 그게 좀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4분기 때는 국경제를 있죠. 뭐 이제 중국은 지금 국경제이고 그리고 이제 강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다 4분기에 몰려 있는 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미리 알면 좋죠. 지금 대다수의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아마 오더 물량을 받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그 오더 물량에 따라서 조금 화장품이 종목별 차별화가 좀 크게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2분기에 높은 기대치 때문에 오히려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꺾였었는데 3분기는 그 정도까지는 컨센이 높게는 안 나올까요?
오히려 눈높이가 낮아져서 생각보다 서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달바그룹을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달바그룹이 원래 2분기 스트릿 컨센이 290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도 엄청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고 근데 이게 3분기가 이연되면서 이게 이연 매출까지 합쳐서 대략 한 270억 정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시장은 여기서 어느 정도 그 눈높이를 받아들일까? 그렇게 되면은 그럼 4분기는 가장 이제 성수기 시즌인데 성수기에 화장품은 그래도 이제 3분기, 2분기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APR,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정도는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APR, 달바글로벌 그리고 코스맥스까지 이렇게 화장품 탑픽도 꼽아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3분기에 가장 실적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디일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아까 QOQ로 150% 성장이 나오면 그럼 당연히 밑에 단에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그런 여러 삼성전자 밸류체인 회사들 뭐 최근에 뭐 LB세미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주 장비들이 원래 하반기에는 장비주들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상고 하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는 그만큼 업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반기는 오히려 장비주들이 실적에 대한 높이가 낮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아마 시장은 반도체 쪽으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타이밍도 궁금한데요. 추석이 끝나자마자 접근을 할지 아니면 실적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추석 전인 지금부터 모아가야 할지 과장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저는 삼성전자는 세로는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게 되면 오히려 장비주 쪽의 수급이 더 세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준비할 턴도 없을 수도 있다. 네. 최근에 요테크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0% 넘게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만큼 항상 수급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대기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미리 사놓고 좀 대기하는 게 생각보다 업사이클 좀 길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추석 끝나면 사야지 하는 그 대기 물량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남아 있어서 추석 전에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랑 그리고 관련 장비주까지 같이 곁들여 보시면 좋겠네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